안녕하세요. 오늘 4월 30일 Individual Differences in L2 Learning의 두 번째 주제인 Personality Factor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L2 Learning에 있어서 개인차가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런 개인차를 고려해야 L2 Learning을 잘 이해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지난 시간에는 전략과 스타일을 보았습니다. 즉 개인마다 그 개인이 사용하는 전략이 다르고 그 개인이 사용하는 그 개인이 선호하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 어떠한 전략을 가진 학습자인가 또 어떠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학습자인가에 따라서 L2 즉 제2 언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지난 시간에는 어떠한 전략 타입이 있고 또 어떠한 스타일 타입이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자신의 스타일을 구별해 보라고 했었죠. 자, 전략 같은 경우는 이 학자마다 그 전략을 구별하는 게 좀 다르다라고 했어요. 즉 Cognitive Strategy는 분명하게 하나의 큰 카테고리로 들어가지만 또 어떤 학자들은 이 Cognitive Strategy와 별개로 Meta Cognitive Strategy 이렇게 다르게 또 분류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Social Affective Strategy를 하나로 묶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봤지만 또 학자들에 따라서는 Affective Strategy와 이 Social Cultural Strategy를 또 나누어서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어찌되었든 개인마다 이러한 전략 사용에 있어서는 다른 측면들이 차별화된 면들이 많기 때문에 그 L2 러닝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개인차를 가져오게 되는 이런 여러 팩터들을 알아야 되는데요. 오늘은 전략 스타일과 더불어서 이 퍼스널리티 팩터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이 모국어를 습득할 때와 이 L2 러닝에 있어서 큰 차이점은 연령이었잖아요. 연령상 갓 태어난 아이들과는 좀 차별되게 좀 더 나이가 들어서 외국어나 제2언어 학습에 노출되는 경우들이 더 많게 되고 따라서 이 퍼스널리티 어떤 기질을 갖고 있는가가 L2 러닝에 있어서 개인차를 가져올 수 있는 변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러한 퍼스널리티 팩터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우리가 어펙티브를 구성하는 여기서 어펙트라는 것은 이 정의, 이모션을 말하는 건데요. 이 이모션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팩터들을 보도록 하겠어요. self-esteem, self-efficacy, WTC, willingness to communicate, inhibition, risk-taking, anxiety, empathy, extroversion을 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self-esteem을 보도록 합니다. 자, 자존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 self-esteem이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우리 인간 행위의 요소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self-esteem이라는 것은 personal judgment of worthiness. 자존감이라는 것은 정말 personally how you judge yourself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가. 이라서 이 자존감이 이 언어 습득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self-esteem은 크게 세 개의 타입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자, general global self-esteem, situational specific self-esteem, task self-esteem과 같이 나누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이 global self-esteem이라는 것은 성인에게 있어서는 안정적으로 구축이 된 그리고 잘 바뀌어지지 않는 상황과는 관계없이 일반적이고 전반적으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자, 이것이 글로벌 셀프 에스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자기 자신의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평가의 내용이죠. 자, situational specific self esteem이라는 것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말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상황은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즉, 여러분 가정에서의 그 상황, 또
학교에 있다면 학교에서의 상황과 같이 각각의 시츄에이션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식으로 남하고 어울릴 수 있는지, 또 얼마나 자기가 유연한지, 또 얼마나 자신이 감정이입을 시킬 수 있는지와 같이 그 시츄에이션에서의 자신에 대한 평가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 셀프 이스팀은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세 번째 타스크 셀프 이스팀 이라는 것은 더 구체적인 상황에서 특정 과제를 갖게 되었을 때 그 과제에 대한 어떤 셀프 에스팀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L2 learning을 본다면 뭐 speaking, writing 이러한 특정한 타스크가 주어졌을 때 그런 타스크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지 이런 타스크 셀프 에스팀이 있을 수 있죠. 자, 여러분은 스피킹 타스크에 있어서는 셀프 에스팀이 높은데 예를 들자면 리스닝 타스크가 주어지면 거기에 대한 타스크 셀프 에스팀은 좀 낮다든지와 같이 자기 평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러한 이제 글로벌 셀프 에스팀부터 타스크 셀프 에스팀에 이르게까지 이러한 타입의 셀프 에스팀은 언어 학습에도 전반적으로 언어 학습자로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셀프 에스팀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기 평가에 있어서 긍정적인 사람일수록 언어 학습에 있어서도 도움을 받기가 쉽다는 얘기죠. 또 타스크 셀프 에스팀이 특히 높게 나타날수록 그 타스크에 대한 자기 평가가 높기 때문에 과업의 그 성취도도 높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로 셀프 에피커시, 자아 효능감에 대해서 봅시다. 이 셀프 에피커시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으로 상대화시켜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셀프 에피커시가 높은 사람들은 어떤 주어진 과제가 있으면 그 과제를 충분히 자신이 해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높아요. 그 주어진 과제를 내가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성공을 성취해낼 수 있다라고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실패를 하면 그것은 이제 자기 자신의 노력을 탓하는 경향이 있어요. 반면에 low self-efficacy 이런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주어진 과제에 있으면 그 과제를 잘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이 측면들이 좀 떨어지고 따라서 만약에 실패를 한다면 또 그 실패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노력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external factors, 여러 주변의 요소들, 그러니까 외부 탓을 하는 경향이 있고 또 심지어는 해내지 못했을 경우 자기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어요.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떤 주어진 과제가 있을 때는 이런 셀프 에피커시가 높은 타입으로 자기 자신이 판단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노력을 하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자기 탓으로 어트리뷰트를 하는지 아니면 그 주어진 과제에 대한 해보기도 전에 조금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런 막연한 불안감이 많으면서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만약에 실패를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정말로 능력이 없어서이다 또는 외부의 어떤 요인 때문에 이걸 못 해냈다 이렇게 셀프 에피커시가 좀 낮은 타입인지 또는 이건 기질적인 면이고 좀 기질적인 면이 강하기 때문에 좀 자기의 라이프 익스피리언스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죠. 즉 과거에는 셀프 에피커스가 굉장히 낮았던 사람인데 여러 성공적인 그런 경험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어떤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셀프 에피커스가 높아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반대의 경우도 생길 수 있죠. highly 셀프 에피션트한 면이 많았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 그런 경향으로 자기 자신의 그런 개인사를 통해서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언어 교육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셀프 에피커시가 자기 자신을 믿는 이런 과업
성취에 대한 자신의 믿음의 정도가 높은 이런 high self-efficacy를 가진 사람들이 성공적인 학습자가 되기가 좀 더 될 그런 성공 전망이 좀 더 높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학습자들이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고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자신이 해낼 수 있다라는 어떤 그 force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사로서는 이 학생들에게 이런 high self-efficacy를 심어주도록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모두 다 심리적인 측면을 지금 보았습니다. 조금 전에 1번에서 본 그 셀프 에스템은 제가 아까 이 셀프 에스템이 높을수록 언어 학습의 효과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반대로 언어 학습의 성공이 좋았기 때문에 자기 이 자존감이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무엇이 무엇에 선행하는가를 이렇게 단정 짓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이 셀프 에피커스 같은 건 분명히 자기가 무엇을 해낼 수 있다라는 믿음, 이런 이피커스가 높을수록 그 언어 성취력이 높은 것은 사실이에요. 자, 따라서 이 교사의 태도로 보자면 셀프 에피커시를 높여 주어야겠죠. 자, 세 번째 볼 수 있는 affective factors는 willingness to communicate입니다. 자, willingness to communicate는 문자 그대로 그 지금 여러분이 보이는 그 definition도 있지만 정말 문자 그대로 의사소통에 대한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커뮤니케이션을 스스로 이니시에이트 하는 데 있어서 willingness가 높은 사람이 있죠. 즉 말을 잘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하려는 의도 이런 자발성이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우리 한국식으로는 말수가 적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이 WTC 는 샤이니스하고 연관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죠. 즉 이렇게 말수가 적은 사람들은 샤이한 거 아닌가 또는 이런 willingness to communicate가 어디서나 말을 먼저 꺼내고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런 거리낌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또 샤이하지 않은 적극적인 사람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이 이제 기질적으로는 맞을 수도 있는데 이 언어 교육에 있어서는 좀 교사 입장에서 조심해야 돼요. 즉 어떤 학생들이 WTC가 없어 보이고 또 그래서 샤이해 보인다고 해서 그 학생이 정말로 커뮤니케이티브 어빌리티가 떨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평가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얌전해 보이지만 사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뛰어날 수 있고 단지 WTC가 좀 약한 뭐 그다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학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제일 밑에 적어놨듯이 high level of communicative ability does not necessarily correspond with a high WTC 이다. 즉 언어에 대한 능력이 뛰어나다고 그래서 그것이 꼭 WTC도 강한 학생인 경우가 많겠지만 그렇죠 보통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기 평가를 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는 WTC가 좀 높은 기질의 소유자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그렇죠? 좀 잘 평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이니비션을 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이니비션은 이 defense is to protect the ego라고 배웠죠. 즉,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그런 기제, 그런 뭔가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방어 기제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 L2 러닝, 그 3월에 배울 때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이 어린이들, 아주 어린 연령층에는 이니비션이 낮다. 즉 자기 방어 기제가 낮아서 즉 상대적으로 모든 것에 대해 열려 있는 연령대이다. 그러나 점차 연령이 높아지면서 이 자기 방어 기제, 즉 그
self defense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 피크에 이르는 연령대는 청소년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소년기를 지나서 성인 연령에 이르기까지도 이 이니비션은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했어요. 또 발달이 되거나 여러 모습을 띄우게 됩니다. 즉 자기 방어적인 모습이 우리의 이고에는 우리 자아와 결부되어서 계속 남아있다라는 얘기죠. 자, 우리가 언어 학습하고 연결해서는 이 이니비션은 랭귀지 이고와 많이 연결이 됩니다. 즉, 이 언어 자아라는 것, 즉 우리가 언어를 학습할 때는 그 언어와 결부되는 자아도 형성하게 된다. 그래서 그 언어와 결부되는 이 아이덴티티, 정체성, 자아의 모습을 language ego라고 했고, 이것은 즉 attitudes or feelings of the language you are learning 이죠. 즉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언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태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식의 feeling을 가지고 있는가, 이 전체가 이제 language ego예요. 그래서 즉 우리가 새로운 언어를 배우게 되면 그 언어에 결부된 새로운 language ego를 갖추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클래스를 듣는 학생들은 적어도 영어라는 언어를 배웠기 때문에 그 영어라는 언어에 대한 language ego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모국어가 한국어라면 한국어 화자 또는 한국어를 쓰는 사람으로서 그 한국어에 대한 랭귀지 이고가 있어요. 그 두 개가 컨플릭트 할 수가 있죠. 이것은 이제 각 개인마다 나타나는 게 굉장히 달라요. 이거는 거의 나라티브 수준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즉 한국어를 쓰는 코리안 랭귀지 유저로서의 나의 랭귀지 이고와 내가 제2 언어, 뭐 영어라든지 프렌치라든지 이런 다양한 다른 언어를 썼을 때의 그 언어에 결부된 나의 태도와 나의 감정은, 즉 랭귀지 이고는 랭귀지 아이덴티티는 다를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컨플릭트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것은 이제 굉장히 심리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자기의 퍼스널 라이프 그리고 자기의 개인사, 이 모든 것들이 뭉뚱그려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컨플릭트가 이제 이게 있기가 쉬운데, 이 컨플릭트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랭귀지 러닝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겠죠. 즉 예를 들어 영어라는 랭귀지를 배울 때 그거에 대한 그죠? 어떤 이제 이니비션도 높고 랭귀지 이고가 부정적이다. 그러한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으면 언어 학습에도 좀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successful language learner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또는 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successful language learner로 학생들을 지도해내기 위해서는 이 중간에 적어놓은 adaptive language ego, 그죠? 이런 적응된 language ego, 즉 이 adaptive language ego의 그 의미는 그 이하에 적어놨듯이 lower the inhibition, 그죠? 그 언어에 대한 이 자기 방어 기제, 즉 불안감이라든지 자기가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의도적으로 방어를 하는, 그래서 아예 입을 열지 않고 말을 안 한다든지 이러한 모습들을 이제 낮춰줌으로써, 즉 lower the inhibitions 이렇게 해줌으로써 그 학생이 랭귀지 이고를 좀 더 좀 그 랭귀지 이고에 대한 어떤 측면들을 어댑트 시킬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이 스스로 조정, 머니플레이트도 하고 또 뭔가 그 기존의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면 그것을 좀 더 긍정적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도록 교사들이 좀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교시에 말한 이 내용들, self-esteem이나 뭐 self-efficacy, 또 willingness to communicate, inhibition 이런 것은 다 심리적인 기제들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숫자로 딱 뽑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개인사와 연결된 많은 이 심리적인 기제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는 많이 무시되어 왔었지만 이제는 이 L2 러닝에 있어서 이런 심리적 작동 기제들이 얼마나 중요한 L2 러닝에 있어서 석세스를 가늠하는 데 중요한 변인으로서 이렇게 작동할 수 있는지가 많이 밝혀져 왔어요. 그리고 우리 언어 교육에 있어서는 한국 같은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별로 개의치 않았었는데 이제는 앞으로 더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이렇게 학생들을 지도할 때 세밀하게 이렇게 분석하고 그런 면들을 교사로서 인식을 하면서 학습자의 그 언어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스킬 교육에만 포커스 두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네.